2020년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용칼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이후 검찰이 집단 반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근데 조용해요. 예.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검찰은 기소 공소장으로 말하면 되는데 그동안 피의자, 심지어 한 번도 부르지 않은 피의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옥신각신 막 성명전 벌이고 무슨 뭐 야당인 것처럼 행세를 했잖아요. 그동안. 그랬던 검찰이 조용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조용할까요? 예, 조용한 이유를 저는 알죠. 나름 취재를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몸을 낮출 때다라고 본 겁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직 차장급 인사가 나지 않았고요. 또 아울러 이 검사장급 인사가 다 완료가 된 게 아니죠. 인사 수요가 난 몇 군데 아직 인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검찰은요, 서울 아닌 지역의 검찰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서열상 굉장히 하등하다, 뒷전에 밀렸다, 이런 인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요즘 뭐 서울 지역 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통이 발달됐고 통신이 발달됐는데, 근데 지역에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뭐 이제 그 다음 검사장급 승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오는 그런 순번이라면은 뭐 그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한동훈처럼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그것도 고검 차장으로 간다는 거는 한마디로 그만두라는 얘기죠. 좌천이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지역에 있다는 것은 정말 검사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인 것 같아요. 네. 하이든님 말씀은 한동훈이 서울 벗어난 게 검사되고 처음이라면서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건 모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빅엿을 먹은 거네 이번에. 그레이스 정님은 비리와 뇌물의 규모가 달라서 그래서 지역은 다들 꺼려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이고, 청렴한 검사도 있는데요. 뭐 예, 그렇지 않은 인간들도 있을 테고요. 블랙커피님 2만 원 감사합니다. 자, 집단 반발할 줄 알았는데 어째서 지금 몸을 낮췄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광고부터 만나볼까요? 자, 내가 낸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가입하고 계신가요? 40세 남성 기준 월 10,000원대, 10살 자녀라면 월 5,000원대에 가능합니다. 값비싼 임플란트를 보장해주는 치아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세요? 네. 자, 50세 남성 기준 임플란트 하나당 100만 원 보장에 월 2만 원대고요. 20년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 2만 원대 비갱신 암보험도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세요. 연중 무휴 밤 9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보험료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실 거예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자, 그리고 02849-9730 02849-9730으로 연락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광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2개 더 봐야 돼요, 사실. 자, 바디로직입니다.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 네,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지요. 하지만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착용 후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섹시하다라고 임정현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섹시한 거죠. 남자가 이런 몸매를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허벅지 날씬하고 허벅지도 보이는군요. 얼마나 튼실해요.
허리가 안 돌아간다. 아이, 허리까지 돌아가는 모습 보여드리면 질투하실 것 같아서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성농장, 여러분,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지요. 자, 이제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월 27일 설 명절까지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변 분들께 전달하기 좋게 무료로 선물용 포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2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분들께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1월 27일까지입니다. 정성농장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자,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채팅방에 정성농장 홍삼 적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정성농장 홍삼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번씩 좀 적어줘요 좀. 지금 이 광고주분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네, 빨리 정성농장 홍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군요. 그래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나왔네요. 그 이야기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정성농장 홍삼이었고요. 그러면은 가만 있죠. 뭐 좀 봐야겠네. 아무래도 정성농장 홍삼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 한국갤럽 사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가 1월 7일부터 9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한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만 19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4%,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뭐 좀 상식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요. 무작위로 이제 전화를 걸잖아요. 그게 RDD인데 이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했을 경우에는 이 정치 저관여층이 많을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ARS로 조사하는 거하고 전화조사원 인터뷰하고 다르잖아요. ARS로 할 경우에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만 사실 응답하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한다면은 이 전화조사원 인터뷰는 사람이 전화를 거는 거니까 상대적으로는 이 ARS보다는 정치 저관여층의 목소리가 더 많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과거엔. 근데 요즘엔 뭐 보수나 진보나 다 정치 고관여층이 많잖아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스코어. 네. 대통령 직무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스코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3년차 3분기. 긍정평가가 44, 부정평가가 48. 이상하네요. 리얼미터는 긍정이 더 높은데 다른 조사를 보더라도. 하여간 뭐 보수적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박근혜는 이맘때 38. 이명박이도 44였네요. 네. 그러나 그때는 부정이 좀 덜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28, 김대중 대통령 때는 54, 김영삼 대통령 때는 29, 노태우 대통령 때는 28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 응답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이 44, 부정이 46. 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율. 네, 정당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40%,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율 20%. 어이구, 정확하게 2분의 1이군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네, 정의당 6%, 그리고 그 다음이 새로운 보수당 3, 바른미래당 3, 대한신당 0.3, 민주평화당 0.1, 민중당 0.5. 와, 민중당이 지금 대한신당, 민주평화당보다 잘 나온다는
현재의 지지율만으로 보자면은 원내 정당이 될 수 있는 당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정도네요.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인평가 정세균 후보 국무총리로 적합하다 42, 적합하지 않다 25 이렇게 나왔네요. 귀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동의하십니까?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 49대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한 50% 가까이 수렴되는군요.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서울 48, 인천 경기 52. 보세요 여러분. 인천 경기에서 지금 여당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인천하고 경기 중에 어디 쪽이 더 비율이 높겠어요? 그 조사 대상이. 당연히 경기도죠. 경기도가 우리나라 지자체 서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가장 큰 규모 아닙니까 인구가? 이제 전에 그 이른바 똥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짐이 될 것이다. 지지율을 깎아먹어가지고 문 대통령 지지율도 깎아먹거나 혹은 문 대통령한테 각을 세워가지고 대립각을 세워서 문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평균을 상회한다. 평균을 상회해 52%.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똥파리 분들이 뭐 한마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뭐 답이 안 나왔네요. 여간 대전, 세종, 충청 같은 경우 55. 광주, 전라 말할 것도 없죠. 와 대구, 경북도 뭐 부산, 울산, 영남도 높긴 한데 여기서는 지금 야당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 힘겨운 싸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 네, 이 정도로 뭐 한국갤럽조사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만족하시나요? 곧바로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검찰이 왜 어제 조용했는지. 물론 압수수색 한 군데 한 것 같은데 그냥 영장이 나와서 압수수색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진했던 것 같고요. 하나 더 광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여러분 1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김용민이가 이제 질문과 진행을 하고요. 주로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윈지 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대표입니다. 총선 흐름, 판곡 또 앞으로의 그 전망, 추이 모두 짚어드립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에 15 지하 1층 벙커원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신문이 어떤 신문일까요? 여기 나와 있군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한번 제목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젠 윤석열 찍어내려고 항명으로 몰아가기. 야 항명은 맞지. 안 그래? 추미애 장관이 와라. 인사안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의견 제시해. 이랬는데 지금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시를 했어요. 안 온대요. 빨리 와라. 기다린다. 안 온대요. 그러더니 제3지대에서 만나재. 제3지대로 나오래. 지가 명령하는 거야.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이게 항명이지. 뭐가 항명이야 그럼. 자 하여튼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 이러하고요. 민주화 외쳤던 문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민주화가 뭐니? 사람에 의해서 인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법치를 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야.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법에 없는 고문, 법에 없는 학살 이런 거 하지 말자 하면서 외쳤던 것이 바로 민주화고 그 민주화를 외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변호사야. 이 양반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 거고. 근데 뭐 민주주의 파괴? 야, 너희들 그 전두환을 어떻게 평가했냐?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의 지도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조선일보 아닌가? 그럼 조선일보가 지금 민주주의 파괴를 운운해? 아니 지금 법대로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대로 안 한 게 뭐가 있어. 법대로 했어, 법대로. 다음은 정말 악의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악의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검찰 빅4 모두 호남 출신. 그러니까 이제 그 왜 호남 출신만 뽑냐, 지역 안배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꼭 살펴봐야겠다. 오늘 서울의 소리에 올라온 글을 하나 좀 소개하겠습니다. 임두만 선생이 쓰신 서울의 소리에 그 글이 있어요. 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죠. 예. 같이 보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두만 편집위원장이시군요. 신문고 뉴스의 임두만 편집위원장이시구나. 예. 예전에 그 브레이크 뉴스 그것도 담당하셨던 분 같은데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검찰의 실질적 2인자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이성윤 지검장, 배성범 지검장 후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것인데 이성윤 지검장, 지금 조선일보가 지적한 대로 호남 출신이에요. 전북 고창 출신인데 전주고등학교하고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경희대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 후배인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서 2006년 2년 동안 청와대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서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했어요. 이걸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대표적 친문 인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수구 집단들이. 그런데 이런 이력만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지검장의 검사 경력을 더듬으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일단 뭐 이력은 그렇다 치고 이분이 이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을 맡아가지고 경제범죄 척결에 칼을 댔는데 이게 화근이었어요. 2011년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는데 왜 좌천이 됐을까? 당시 검찰 라인을 장악하고 있던 TK그룹을 건드려서 괘씸죄가 적용될 정도로 권력 눈밖에 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검찰 등 사정기관은 TK그룹이 장악했다. 여러분 TK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구 경북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성윤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 부장검사로 수천억대 역외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왕 권혁 회장을 수사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혁은 경북고 출신으로 당시 국세청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KT 핵심들의 비호를 받는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이성윤 부장이 수사 과정에서 권혁 회장의 집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권혁 회장이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 3명한테 수억 원을 수임료로 건넸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전직 검찰 간부는 누구였냐? 천성관. 여러분 이 사람 검찰총장이 될 뻔했잖아요. 아시죠? 안강민. 아이고 정진영 이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천성관 안강민 같은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각각 수억씩 변호사 수임료로 줬다고 기록한 서류를 발견한 겁니다. 이 3명은 쟁쟁한 전관이고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는 TK 핵심 검찰 라인이었습니다. 자, 이 쟁쟁한 멤버들의 이름이 이성윤 부장검사가 수사하는 도중 발견한 메모에서 나왔어요. 당시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게다가 검찰 고위 전관으로서 수임계도 내지 않고 수억씩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므로 이들은 코너에 몰렸는데 사실이라면 이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셈이 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수사는 이루어졌을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책임자인 이성윤 부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검찰 안팎에서는 이성윤 부장의 좌천을 바로 이 상선 수사, 권역 수사와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했다는 겁니다. 네. 다만 좀 이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응?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본부장 뭘 하셨나? 검찰이 지금 해경 간부를 이제야 불러가지고 구속영장 쳤다가 결국 기각됐는데 그때는 뭐 하셨는지 이건 좀 묻고 싶네요. 네. 자, 여러분 대략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훌륭한 분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핵심은 이겁니다. TK그룹. 이들이 독식을 했습니다. 검찰 요직을. 그때 우리 조선일보가 문제 삼았습니까? 시비를 걸었습니까? 대통령도 영남 출신. 검찰 빅4 모두. 빅4가 아니라 당시 검찰은 TK그룹이 완전히 장악하고 그랬던 시절에 조선일보가 문제 삼았습니까? 근데 영남 출신 대통령이 호남 출신 검찰 간부 빅4를 그렇게 임명했다? 균형 있는 인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호남 몫으로 검찰 간부가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실력으로 된 겁니다.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훌륭한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세월호 수사 때 이름을 올리셨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는 거 봐서는 이렇게 능력까지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이죠. TK가 모두 장악했던 검찰 호남 출신이 오르니까 호남이 독식한다 이 지랄을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야 놀고 있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건건이 다 기사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조선일보 오늘자 관련한 기사 사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그중에 몇 개 빼고 지금 여기 제목으로 다 한 건데 지금 제목마다 제가 이제 그림자가 달려 있잖아요. 요게 하나가 기사야. 몇 개입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에서 한 4개, 5개 더 있어요. 정말 참. 보십시오. 제목 한번 봅시다. 누가 한 말을 갖다 쓴 것 같은데 도둑이 수사하는 검찰 목을 친격. 독재 국가도 이렇게 안 한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따옴표 쳐가지고 기사화했고요. 진중권 말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이 진중권이 이런 거예요. 레거시 미디어가 자기를 주목하는 것이라면은 무슨 일이든 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다 해요. 이번 인사 친문 양아치의 개그다. 촛불 사기 민주당에게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가 정의당 당원인데 녹색당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삼권 분립제고 헌법기관 장악, 군사독재 이후 이런 권력 없었다. 군사독재보다도 더 나쁜 문재인 정권 이 이미지를 씌우려고. 야, 근데 말이야, 조선일보, 니들 독자들은 군사독재를 좋아해. 좋아하는데 이렇게 군사독재를 나쁜 걸로 치고 문재인 정권은 더 나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군사독재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군사독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해서 해야 되겠어? 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더니 수사하니 보복. 꿈도 꾸면 안 될 일 해치우는 정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이건 이제 사설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칼럼 제목인데 최보식 칼럼이에요. 윤석열은 버텨내고 진행된 수사는 끝마쳐야 한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설 제목. 검찰 수사 라인 날린다고 청와대 비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얘네들은 이미 청와대 비위가 있다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사실이고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한테는. 이게 사실은 지금
조국 수사를 찬양하고 있는 검찰 편에선 이런 덜 떨어진 진보 떨거지들도 이런 얘기하고 자빠지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아,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아, 그래요.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군요. 네. 근데 민정수석실을 어떻게 압수수색하죠? 청와대로 들어왔다는 건가요? 못 들어갈 텐데. 또 무슨 저기 창성동 별관에서 팔려고 했나? 그래요. 참 하여튼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뭐 인사가 난 건 아니에요. 1월 13일자로 인사가 났기 때문에 아직은 한동훈 반부패 부장님이십니다. 예.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님이세요. 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야, 왜 황운하는 안 부르냐? 어? 황운하부터 불러야지. 응? 오, 그래요.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제가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공공수사 2부가 누군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박찬호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 김태은이구나. 인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예, 원래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자, 그래요. 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오늘 제목이 좀 잘못됐네. 그러면 검찰이 잠잠한 게 아니라 이렇게 터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 종양일보 이런 애들이 막 나서서 검찰 수사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비리 수사는 얼마든지 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논리로 물든 오늘자 조간신문 여러분 보고 계시죠? 조선일보가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사설 제목이 달렸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 수사팀은 인사 못하도록 저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사 못하도록 저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이 새끼들 봐라. 좀 골 때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비리 수사는 얼마든지 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의 검찰 수사가 잘 된 것이라는 전제가 느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된 수사였나요? 그동안 검찰이 주장하는 정권적 비위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납득됩니까? 무지막지한 구속 또 압수수색 영장 남발 그리고 판사로부터 질타를 받은 공소장의 부실함 상상을 초월하는 언플 즉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인에 대한 치졸한 복수. 네. 치졸한 복수. 이건 안 보이나 봐요. 단지 청와대 여권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권력을 감시해야 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고요. 또 권력 감시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것이 또한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권력이 어디예요? 검찰입니까? 정권입니까? 이 정권이 검찰이 하도 망동을 피우니까 이제 인사를 해서 권력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쓰면 안 된대요. 그건 아니지.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지금 여론을 보더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또 헌법이 용인하고 있는 권력을 쓴 건데 왜 시비야? 단지 지금 청와대 여권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무조건 정당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어제 KBS 1라디오 오프닝에서 한 말입니다. 오프닝에서 한 말이에요.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지금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사화에 가까운, 여러분 무오사화 뭐 이런 거 아시죠? 사화에 가까운 숙청 인사라고 언급하더니 정권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이래요. 이 말을 전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대표에게 듣는 감회는 새롭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 기소하려 했던 최동욱 검찰총장, 정권 비리 수사를 지휘하던 이 최동욱 총장에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원세훈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용도 구속도 안 된다, 이런 수사 지휘를 했는데 잘못된 수사 지휘를 한 거예요. 원세훈은 나중에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4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선거법 적용이 옳았고 그리고 4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 구속도 옳았던 겁니다. 게다가 최동욱 전 총장이 수사와 무관한 혼외자 논란으로 자리에서 쫓겨났고 검찰 수사팀은 징계와 함께 엉뚱한 지역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좌천성 인사를 당한 그 수사팀 안에 윤석열 현 검찰총장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인사 누가 했나요? 누가 했어요? 이 인사.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일 당시 정권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 인사는 황교안 대표에게 남 이야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하는 언론인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약간 저는 여러분들께 누차 드리고 싶은데 진실 앞에서 사실 앞에서 김용민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틀렸으면 엄중히 책임을 져야죠. 네.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께 방송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얘기했다 틀리면은 바로 잡고 그래야지. 왜냐? 진리 앞에서 나는 겸손한 것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얘기한 것이 맞지 않아. 틀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넘어간다. 사과도 하지 않고 정정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언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언론이 아니지, 그거는. 아니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어요? 틀릴 수 있지. 근데 틀려도 너무 좀 심각하게 틀리면은 사실 사과나 정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때 바로잡고 그때 사과하고 그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국은 옳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봉주 의원이 사실 그때 호텔에서 카드 영수증을 나중에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때 곧바로 경찰서에 갖다 내고 소송 취하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결국에는 1심 무죄 판결을 받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어요. 중요한 근거가 됐어요. 예. 그래서 진실 앞에서는 좀 또 정의 앞에서는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자,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구 언론, 야당이 지금 단체로 반발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면 돌파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유희곤이가 쓴 거 아니에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미애 장관과 통화한 뒤 검찰 인사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의 의견 제출 요청에 불응한, 그러니까 제3지대로 나와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이에 대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공직 기강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윤 총장 태도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면서 윤 총장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서 추미애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이게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거죠. 여권의 이런 대응은 그동안 검찰이 보여온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와대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를 교체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보다 인사권을 행사해서 얻는 명분과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여권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건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긴 한데, 지금 주류 언론들이 그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주류 언론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주저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친구들이 무리한 질주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판단했을 때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명분도 있고 실리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보수 언론과 야당의 영향력이 얼마나 축소됐는지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몇 달 동안 정말 지랄 발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은 또 뒤집혔어요. 그러니 그 여론을 보고, 그 흐름을 보고 그렇게 과감한 인사를 단행했던 거 아닙니까? 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는 것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죠. 또 공수처 설치에 대한 지지 여론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을 놓고 비판하는 이런 진영의 목소리가 컸다는 점도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향신문이 분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좀 하자면은, 저는 윤석열 총장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둬야 한다. 이쯤 됐으면은 대통령이 그만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만두면 안 된다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만두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춘장께서 수사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질타를 받으면서 쩔쩔매 봐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내 방으로 올라와 했을 때 제 시간에 오지도 않고 결국 와서는 얼굴 똥 씹은 표정을 지으면서 방을 들어오는 휘하 검사장들의 모습을 봐야 한다. 또 윤석열이 발끈하면서 야단칠 때 휘하 검사장들이 딴청 피우면서 더러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뒷목을 잡아보기도 해야 한다. 또 윤석열이 무리한 수사 지휘를 했을 때 현장 실무 검사선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현실도 직시하게 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자기하고 가까운 후배 검사들이 불려가도 아무 힘을 못 쓰는 무력한 자신을 곱씹으면서 통탄해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 포차에서 한동훈, 박찬호를 만나가지고 주말에 술잔을 기울이고 2차로 노래방에 가서 아 옛날이여를 불러봐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과도한 권력 행사를 했는지 즉 꼴값을 떨었는지 자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뭐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아, 이번 인사는 뭐 얌전한 인사다. 그래서 불만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드러내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얌전한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진짜 이문정 기용하고 그럴 줄 알았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검찰개혁은요, 인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집요하게 결국에는 검찰개혁은 외부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런 판단 속에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해찬 대표께서 항명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이 검찰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영장 기각된 거 보세요. 이게 진짜 무성의한 거지. 아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얘네들은 세월호 진실규명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검찰 이름으로 하는 그런 수사는 이건 뭐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빤스가 그 영장 기각된 것도 실은 검찰 덕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검찰을 뜯어고치지 않으면은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관련해서 아주경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신동근 기자. 그 아마 사회부 소속이겠죠. 사회부장은 장용진 기자고요. 인사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온종일 법무부와 진실 공방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어제 검찰이었다. 검찰은 인사 제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 주변에서는 서울 동부지검장이던 조남관 지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기용한 것을 신의 한 수로 본다. 조 검사장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을 직접 지휘한 동부지검장이었는데도 영전을 했기 때문에 수사팀 와해라는 지적을 피할 명분이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의지가 별로 없었다 이런 소문이 있더군요. 그거 건이 안 된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하간 집단 사표나 성명 발표 등 검란은 전혀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 일부에서는 누구 좋으라고 사표를 내느냐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 그럴 줄 알았지. 아니 이미 조국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사표 내면 다 받자고. 이렇게까지 패를 다 읽었는데 사표를 냅니까? 인천지검 차장검사와 고양지청장을 지낸 이건태 변호사는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번 인사를 분석했는데 하여간 검란 등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서 집단 반발의 명분과 동력이 약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 집단 반발의 명분과 동력이 약하다. 이 말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죠.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보면은 지금 집단 반발에도 막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것 같아.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편인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검사 일반이. 왜냐? 지금 민심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뻥카를 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태 변호사는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대검 지휘부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결국 영장 청구도 못할 정도로 끝났고 정경심 교수의 첫 번째 공소장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당성을 잃은 무리한 수사라고 많은 검사들이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봐도 이 수사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사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대검 간부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검사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검사들은 입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다 윤석열 지시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사태 이후에 검사 사회가 동요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이거는 윤석열이 검사 사회에서 검찰에서 탄핵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모펀드는 어디 갔냐고요? 레드웨어님. 글쎄 말이에요. 예. 수사를 맡았던 중앙검사장과 동부검사장의 승진. 그러니까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이 사람들을 승진하고 발탁했는데 이걸 수사 방해로 본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대검 간부에 대해서는 좌천이 확실해요. 그런데 대검 간부들은 실상 실무수사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네. 요즘 저희 방송을 많이들 보시는 모양인가 봐요. 예, 그래서 우리 들어와가지고 이 시비 거는 인간들이 좀 종종 있어서 제가 간혹 말없이 차단을 해도 여러분 이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안태근의 인사와 관련해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잖아요. 지가 성추행을 했던
서지현 검사,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사발령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대법원 판결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조선일보가 그런 식이라면은 안태근이 유죄이듯 현 정권도 추미애도 유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 보도를 내고 나서 안태근이 무죄로 나온 거야. 이 무죄는 잘못됐죠. 정말 잘못됐죠. 이거를 제가 두둔하거나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법리를 잘 모르겠지만 법리와는 별개로 국민의 법 감정상 용인이 안 되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근데 이건 뭐 직권남용은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를 너 그냥 그만둬라. 뭐 이런 차원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안태근이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판단인데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법농단, 조국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사법농단이 뭡니까? 여러분, 양승태가 자기 말을 안 듣는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 이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재수에 대해서 왜 감찰을 무마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기사 자체가 물론 이제 조국도 직권남용했다. 또 혐의 자체가 직권남용이니까 그렇게 또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비교 대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한마디로 조국 엿먹이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뭐 혐의가 똑같으니까요. 다르지. 안태근이가 이게 무죄 취지로 대법원 판결 받은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안태근하고 서지현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서지현 검사에 대한 그런 인사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잖아요, 안태근이가. 그런데 이 서지현 검찰에 오래 두면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서지현 검사 그만두게 하려고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배치한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먼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검사들에게 있어서 지방 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모멸감을 주는 것이다. 지금 충주에서 울산을 떠도는 이문정 검사도 보세요. 저는 뭐 통영이나 울산이나 충주가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거기가 뭐 실력 없는 검사들이 가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검사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안태근이는 보신을 위해서 서지현 검사 그만두게 하려고 그렇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이지. 근데 그게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양승태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말을 안 듣는 법관들 인사상 불이익 준 거, 이거 직권남용 주기가 직권남용죄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아니 사건이 처리가 돼서 유재수가 사표를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수사권도 없으니까 뭐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가 사표 낸다고 그러니 공직자로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걸로 마무리한 건데 이게 어떻게 직권남용이야?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뭐 안태근하고 사법농단 그 둘을 비교하는 건 또 모르겠습니다만 조국을 또 여기 끌어들이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섹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